미술품, 예술품 이제는 클릭 몇 번이면 우리 온라인으로 충분히 감상할 수 있죠? 그런데 오프라인으로 널찍하고 한적한 집중된 공간에서 조명을 받은 예술품을 눈앞에서 맞이한 순간과 그 느낌이 과연 같을까요?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서 충분히 공연과 경기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함성 속에서 관람하는 것이 과연 같을까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죠.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과정에서의 즐거운 쇼핑 경험과 과연 같을까요? 고객의 기억에 오래 남고 결국 다시 찾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경험 소비를 높이는 고객 경험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무수히 많은 브랜드가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핫했던 곳도 금방 그 열기가 식어버리고 고객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계속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란 여간 어렵죠? 설마 아직도 매장에서 제대로 된 상품만 판매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세요? 설마 아직도 매장에서 구경만 하고 구입하지 않는 고객들을 진상으로 치부하시나요? 고객이 왜 우리 매장에 방문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럴 거면 굳이 안 왔죠. 그냥 온라인으로 사는 게 낫겠다. 오프라인 매장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 소비자는요, 오프라인만 떠난 것이 아닌 그 브랜드 자체를 떠날 수도 있어요. 또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고객들의 기대는 달라졌어요. 고객들의 경험 수준과 기대는 올라만 가고 있고, 예전 방식의 판매를 한다면 이제 고객은 발길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달라진 고객의 소비 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당장 입을 것도 아닌데 들고 다니기도 귀찮고 줄 서서 구매하기도 귀찮아서요. 매장에서 구경하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진상인가요? 저 진상 아니에요. 매장에서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결제되고 막 배송지 다시 쓰고 하지 않고 집으로 그냥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롯데백화점, 동탄점, 편집샵 샵16 같은 경우에는 QR로 옷을 찍으면 하고라는 앱 장바구니에 그 상품이 담겨요. 그런데 아마존 고처럼 그냥 가지는 못하고요. 포스로 가서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도 오 하면서 좋게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아마존은 달랐어요. 미국 LA에 있는 아마존 스타일은요, 고객의 편의성과 경험을 모두 충족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일반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상품들이 빼곡히 사이즈별로 진열이 막 돼 있잖아요. 반면 아마존 스타일은요, 품목당 하나의 샘플만 진열이 되어 있고요. 옷에 붙어있는 QR코드로 스캔을 한 뒤에 입어보고 싶은 사이즈하고 색상을 선택하고요. 피팅룸으로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피팅룸에 내가 아까 선택한 옷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이즈나 색상이 나와 맞지 않는다면 다시 나아가서 찾아서 또 들고 오는 번거로움 없이 피팅룸 안에서 설치된 터치 스크린으로 요청을 하면 몇 분 내로 그 자리에서 받아볼 수가 있어요. AI가 고객의 구매 기록이라든지 선택한 의류를 분석해서요, 스타일링을 제안해 주기도 하죠. 고객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한 요소들을 없애서요, 오히려 좋아라는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온라인으로도 구매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오프라인을 찾는 고객들에게 그래도 오길 잘했다라는 경험을 선사했을 때 그 브랜드의 애정과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고객 경험을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요즘 럭셔리 브랜드를 찾아보세요. 요즘 럭셔리 브랜드들 보면 정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구찌, 루이비통, IWC, 베르사체 이런 브랜드들 한남동 가면은 F&B로 미식 경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고 있죠. 명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벤츠도 메르세데스 카페가 생겼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뭐 우리도 카페까지 차려가지고 운영하라는 거냐 뭐냐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바로 경험이에요. 오프라인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브랜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굳이 방문해야 하는 동기부여를 주고 경험을 통해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브랜드와 함께 하고 싶은 이유를 심어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매장에 방문해야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에요. 너도 나도 다 한다고 갑자기 예술 작품 막 전시해 놓고 커피 준다고 고객 경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브랜드가 추구하는 정체성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소통의 수단으로 그 맥락이 맞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하죠. 즉 매장에서 buying, 구매가 아닌 브랜드의 존재의 의미인 being이 전달이 되어야 결국 고객이 함께하고 싶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휴대폰 매장 언제 가세요? 단말기 바꿀 때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요즘 젊은 분들은 휴대폰 기종이나 요금제 정보도 모두 온라인으로 파악을 하고 구매까지 온라인으로 하시더라고요. 통신사에서 고객 경험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동네 휴대폰 매장만 봐도 그 넓디 넓은 공간에 텅 빈 매장에 또 안은 얼마나 밝은지 더 휑해 보이고 입구에는 라면인지 휴지인지 등등 판촉물들로 보이는 물건들이 잔뜩 쌓아놓고 오히려 매장에 들어가기가 민망해서 전 못 들어갈 것 같단 말이죠. 필요할 때만 찾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지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해요. LG U+의 일상 비일상의 틈이라는 복합 문화 공간은요. 그곳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것보다 사실 돈을 더 쓰면서 운영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우선 고객들을 오고 싶게 만들고 경험을 통해서요. 결국 LG U+ 고객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라는 큰 그림이에요. 매출이 목적이 아닌 경험을 기반으로 만드는 공간인 거죠. 물론 소규모 매장에선 무조건 경험을 위해서 다 퍼주기 식으로 이벤트를 한다든지 공간을 내줄 수는 없는 건 저도 잘 알아요. 고객의 경험이 꼭 공간이나 물질적으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뭐다? 오고 싶게 만드는 것, 오길 잘했다라고 느끼게 하는 경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고객 경험 서비스 요소를 3가지를 점검해 주세요. 첫 번째, 고객을 위한 결함 리스크 대응 전문가가 있는 곳입니다. 온라인 쇼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편리한 것도 있지만 무지 번거로운 것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색감과 다르거나 잘못 오더가 되었을 때 그 교환 환불의 번거로움, 결함이 있을 때 책임 소재, 특히 해외 구매 사이트 상품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느끼실걸요? 업체가 다른 나라로 되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보호도 못 받고 유통 경로도 불분명해서 가품이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요. 언제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자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실존 인물인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해요. 상품 정보만 달달 외워서 주저리 설명해서 오히려 내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정보였어. 느낄 수 있는, 내가 잘 모르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거나 놓친 부분을 파악해서 알려주는 전문가요. 이런 직원이 있다면 그 매장을 가야 되는 이유가 되죠. 두 번째,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된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전문 직원이 있다 하지만 분명 같은 물건인데 온라인으로는 더 싸면 이거 참 고객 입장에서는 난감하거든요.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매장에서의 매출만 성과로 반영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근무 의욕이 저하되겠어요. 매장은 이제 상품 판매가 주이기보다 우리 브랜드를 체험하고 우리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경험 공간으로 온라인으로의 구매도 용이해야 돼요. 또 내가 직접 방문한 매장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때 그 매장을 선택하게 해서 성과 관리를 한다든지 매장 방문 스탬프라든지 크레딧을 부여해서 굿즈를 준다든지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없는 오프라인 전용 상품이 있다든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의 고객 정보를 통합해서요, 적립이나 배송 등의 부가 서비스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직원들도 고객의 온라인 구매 이력이나 정보들을 활용해서 맞춤 컨설팅을 해주는 등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해요.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의 통합과 활용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오감으로 즐기는 만족감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MZ세대들은 소비로만 끝내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기록하고 남기고 알리잖아요. 입어보고 만져보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는 포토전이나 내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해주거나 체형을 잴 수 있다거나 스타일링 클래스를 운영한다든지 리세일 마켓을 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거나 적극적으로 고객 간 혹은 직원과 혹은 브랜드와의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세요. 옷을 입어볼 때도 입어보세요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라인을 잡는지, 예쁘게 끈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쉽게 닦아내는 방법이라든지 직접 체험해보고 배우고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곳에 오길 잘했다, 또 와야겠다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경험 관리는 한 번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발전되고 또 고객들과 소통되어야만 가능하겠죠.
고객 경험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있어요. 고객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번거로움과 수고스러움이 수반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이죠. 고객의 쇼핑 여정을 보다 쉽고 편리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물리적, 프로세스적 지원과 더불어서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그리고 애정이 있는 직원이 있어야 그 브랜드 가치가 잘 전달되고 좋은 고객 경험이 가능하더라고요. 바빴다면서 매출은 왜 이래? 같은 소리하는 관리자가 아직도 있나요? 바쁘기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아니었는지, 방문할 이유가 없는 매장이 아니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직원 혹은 점주님들의 수고스러움과 번거로움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객 경험을 높이고 고객이 다시 찾아와 결국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이 보다 쉽고 편하고 즐거울까? 고객의 쇼핑 여정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개발할까를 고민하셔서 결국 다시 찾고 싶은 매장을 만들어서 평생 고객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여러분, 성장과 성공을 함께하는 박강사가 있어요. 안녕.